대표하는 자랑거리 너무나 많죠. 그중에 딱 하나만 손꼽으라면요, 단연 팔만대장경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후대 사람들의 논서, 주석서 등이 총망라되어 있는 불교 경전인데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뜻이 전달되지 않으면 빨래판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전 속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청년 법들과 함께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불법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불법 유턴, 여러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전 읽는 남자 불법 유턴 MC 장재영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훌륭한 비구스님 1250명과 함께 사회국 기수급 고도관에 계셨다. 자, 이 경전 어디 첫 구절인지 아신 분? 금강반야 바라밀경. 역시 금강경 경험자. 네. 제가 제일 알고 계셨어요? 좋아하는 경. 아니 저는 잘 몰랐습니다. 여기는 두 분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기리버무님도. 자, 제가 요즘 금강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뭐 첫 페이지를 읽고 있지만요, 뭐 시작이 반이니까 열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경전이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법우님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혹시 경전들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대표로 누구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경전 뭐 네. 읽고 계신 거? 저는 관세음보살 본문품 제일 좋아하는 경전입니다. 이게 사경할 때 공덕이 엄청 좋다고 해요. 그게. 공덕이 좋다. 그래서 어린이 법회 아이들도 사경을 하는 그런 그렇죠. 경전이 관세음보살 본문품이다. 어린이 법회 또 간사시니까. 네, 그렇죠. 선생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 속주법우님은요? 네, 저는 사실 우리 재영 MC님께서 처음 언급하셨던 그 구절이 담겨 있는 그 경전은 되게 좋아합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사실 제 첫 번째 인생 경전인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좀 어렵긴 해요. 어렵긴 네, 하다. 어려워요. 자, 규리법우님은 뭐? 저는 법구경 좋아하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분들하고는 특이하게 지장경을 좀 많이 읽고 있거든요. 특이하긴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지장경을 거의 일독을 매일 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대박이다. 무섭다. 지금 멋있다. 472독째 어제까지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다음 달에 500독 채우는 게 목표고요. 와. 6월 달에는 거의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예, 정말 근데 불심으로 가득하시네요. 신심이 가득하십니다. 네. 자, 여러분. 자, 오래전 해인사 그 장경각에서 내려오는 아주머니가 그 법정 스님께 여쭈었다고 합니다. 팔만대장경이 어디 있냐고요. 네.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방금 보고 내려오지 않았느냐? 라고 하자 아주머니께서 그렇다고 하죠. 그건 빨래판 같은 거야?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담겨 있어도 알아볼 수 없으면 빨래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청년 불자들에게 팔만대장경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블랙박스의 주제는요, 팔만대장경입니다. 한국의 자랑 팔만대장경. 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사실 이거 설명하면 네. 2박 3일 걸리지만 네. 그래도 짧게 줄여서 하면 이제 대장경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장경인데 장경은 이제 한자로 번역된 불교 경전이다. 네. 여기서 말하는 불교 경전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이제 규범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걸 나중에 후대에 이제 주석을 달아놓은 내용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장. 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붙어 있는 8만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판이 8만 개가 넘어서 네. 거의 8만 1,000개가 넘어가니까 8만 대장경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이제 불교에서도 좋아하는 큰 수라는 의미에서 이제 8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붙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짧고 굵게. 네. 자, 우리 민수법님도 알고 계시죠? 네. 팔만대장경은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뿐만 아니라 네. 출판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재로서의 명성이 높고 우리나라 국보제 32호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군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네. 아주 그런 기록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역사학과라서 좀 더 역사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렇죠. 이게 다들 흔히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면 몽고의 외세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불심으로 대동단결하자 해서 만들었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는 외세 침략뿐만 아니라 네. 동아시아의 문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학술, 출판 문화, 그리고 왕실과 중앙정부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는 복잡한 역사적인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의미가 정말 많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 다 보셨겠지만 경판 직접 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잠깐만, 우리 규리법우님
자, 시청자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우리 규리버블님께서 합천 해인사까지 직접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네, 대단하십니다. 아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때요? 요새 뭐 해인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일단 저는 해인사 그 부지가 그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정말 커서 이제는 저는 보통 절이라고 하면 그래도 제 기준으로 봉은사 정도의 사이즈를, 봉은사도 작은 절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해인사는 부지를 들어갔는데 그 부지 안에 네. 호텔도 있고 학교도 있고 해인사 이제는 사찰도 있고 식당도 많고 네, 굉장히 커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가야산 어쨌든 국립공원 안에 같이 있고 그다음에 소화전, 소화호스, 그다음에 이제 소방차 막 이런 것들까지 막 진짜로 너무 구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목판이다 보니까 네. 화재로 인한 소실을 막기 위한 굉장히 노력을 나름 많이 하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마음에 또 안정을 또 찾고 오셨겠네요. 그렇죠? 근데 갔는데 제가 또 파워 J형이어서 네. 이게 가지런하게 정리된 네. 경판들을 보니까 그 순간이 너무 짜릿한 거예요. 어머. 너무 이게 흥분이 되고 너무 좋아갖고 옆에 있던 친구가 좀 변태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경이로움에 반한 거겠죠. 그쵸. 맞습니다. 네. 자, 경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십만 자에 달하는 글자가 기계로 새긴 것처럼 이렇게 고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전 너무 궁금해요. 자, 석주버부님.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까 사실 우리 민서버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많은 그 역사적 의미와 그런 순간들이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것이 저는 신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심. 그 당시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노고와 그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신심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네. 대표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가장 저도 똑같이 깜짝 놀랐던 거는 이 네. 수천만 개의 글자가 하나의 오탈자가 없이 모두 고르고 정밀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매우 크고 현존 대장경 중에서 가장 오랜된 역사와 내용의 완벽함으로써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는 대장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한 장에 23줄 그래서 한 줄에 14자를 쓰는데 이 마치 사람이 쓴 듯한 그 네. 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양순 필체라고 합니다. 구양순 필체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구양순이라는 사람의 필체. 아세요? 그분 아세요? 옛날 사람인데 네. 꿈에서 되게 친한 것 같이 말씀하셔서 네. 꿈에서 뵙고 왔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조각 실력이 뛰어난 이 전국의 각수가 모두 동원이 되어서 네. 이 한자 한자 새길 때마다 한 번씩 절을 하면서 경판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신심 없으면 네. 불가능한 일이다. 네, 그만큼 멋있습니다. 신심. 멋있습니다. 짱입니다. 자, 규리버부님. 예, 직접 갔다 오셨으니까 또. 네. 일단 8만 대장경의 의미는 목판이 8만 개다. 근데 정확한 개수는 사실 8만 개가 넘는다고 하죠. 넘는다고 하죠. 그래서 8만 1,258개의 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를 높이로 쌓으면 약 3.2km. 이 목판의 무게를 재면 4톤 트럭 70개인 280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은 정말 어마무시하고요. 네. 실제로 가면은 이 대장경들이 쭉 이렇게 진짜 무슨 도서관처럼 네. 네, 쭉 맞아요. 이렇게 싸고 있거든요. 정사각형 방향으로.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이 묘해요. 정말 그 역사적 가치로도 보면은 이제 고대 출판사에 온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굉장히 또 그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쭉 나열돼서 이렇게 싸고 있는 그런 기분도 네. 들더라고요. 저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아무튼 성스러운 그런 경험도 하고 왔는데 네. 아무튼 그 과학적인 그 가치도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죠. 팔만대장경은 지금 현재 스님께서 지금 그 관리를 하고 계신 거겠죠? 그렇죠. 해인사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 뭐. 풍속 측정하는 기계까지도 그 앞에 다 놓여져 있더라고요. 대박이네요. 네.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목판포는 이제 손상되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8만대장 지금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뭐 이제 나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선조분들께서 선택을 하셨던 것도 있지만 네네. 저는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나무가 부패되지 않게끔 네. 이제 보존 처리를 했는데 그 시절에 우리가 또 이 보존을 위해서 가장 많이 썼던 게 소금 아닙니까? 소금, 그쵸. 네. 그래서 이 바닷물에 그냥 나무를 바로 쓴 게 아니라 네. 바닷물에 이 목재를 넣어서 한번 살균 처리라든가 이 보존 처리를 한 거죠. 안 썩게끔. 그래서 네, 맞아요. 소금물에 그냥
담그는 것도 아니고 네. 삶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삶는다고요? 네, 어떻게 보면 끓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이제 어머님들께서 주방에서 행주라든가 네, 숟가락 네. 소독할 때 뭐 식초라든가 소금 넣어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나무 목재대도 쓰일 것들을 바로 쓰였던 게 아니라 이런 소독과 어떻게 보면은 방부 처리를 위한 나름 선조들의 지혜가 곁들여진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금물을 삶게 되면은 방부 처리뿐만 아니라 또 목재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바로 나무를 이렇게 뜯으면서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나무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조금 불게 돼요. 불게 되죠. 네, 그죠? 그러면서 좀 나무가 부드러워지죠. 그러면은 조각이 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조들의 지혜를 우리가 여러모로 그 제작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드러움이 있으니까 마치 글로 쓴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자연스럽게 곡선도 표현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였고. 네. 아, 또 하나 배우네요. 참 대단합니다. 그 만들 때도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지만 보관에도 정말 말씀하셨지만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썼을 거예요.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우선 장서와 같은 경우는 네. 여름에는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고 겨울에는 그렇죠.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지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구조를 보자면 네.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서 공기가 이렇게 순환될 수 있는 구조로 지었다고 하고요. 또한 알맞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바닥에 소금, 또 횟가루, 숯을 차례대로 깔았다고도 하고 지붕은 또 청기화로 만들어서 청기화로 이렇게 번기가 떨어지더라도 그 일종의 피리침 역할을 해서 그 목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법원님들은 그 경정 공부 다 하셨는데 뭐 그쵸? 다 하고 계시죠 지금? 네. 대답을 좀 못하시. 잠깐만 고개를 돌리신 사원법원님.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좀, 그 예. 경정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해본 적은 없나요? 네, 하지만 갈망은 항상 있는데 만약에 경정 공부를 하게 된다면 되게 초기 경전,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보통 초기 불교라고 하는 그 원시 불교라고 하는 그 시점에 아함경 아니면 수타니파타 같은 경전들을 좀 공부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불교가 되게 포용성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이동하면서 거기를 다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인도 안에서 힌두교를 빨아들였고 맞아요. 동남아에 가서 또 중국에 가서는 또 그 중국의 문화를 빨아들였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또 우리나라식으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초기 불교랑은 조금씩 좀 달라지는 변조가 일어났었는데 네네네. 저는 이제 딱 그 부처님이 원래 살아계셨을 때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어서 아함경이랑 수타니파타 해보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근데 조금은 하셨죠. 맛만 봐가지고 아유, 감질만 나가지고 앞으로 더 하면 되죠. 자, 우리 민서 법무님도 네. 당연히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는 네.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공부를 해봤는데 네. 이게 제가 좀 공부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작년에 불교 미술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 그 불교 문화재를 공부하는 학회에 소속되어 있을 만큼 아주 열정이 깊었는데요. 탱화 좋아하시잖아요. 네, 탱화를 제가 진짜 엄청 좋아해요.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당시 동국대학교에서 열리는 불교미술학과 졸업전시회에 방문을 했는데 네. 그 관음 32 응신도라고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그 탱화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게 너무 멋있어서 한 5분간 그냥 뚫어져라 계속 쳐다보니까 그 정도. 같이 가신 스님분이 네. 이 관음 32 응신도에 그려져 있는 모든 내용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경전에 그대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더 관심이 있으면 네.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공부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하셔서 바로 그 전시회장을 나와서 네. 중앙도서관에 가서 오.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빌리고 실천. 관음시랑 해설서를 빌려서 네. 바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와. 야, 경정우 멋있게 하시네요. 해설서만 보고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네, 자, 대단하신 것 그 같아요. 말씀하세요. 큐리 법무님도 경정 공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해설서를 사도 조금 인강 스타일이어서 네. 이제 뭐 유튜브 네. 찾아서 이제는 미디어 쪽을. 네, 미디어 네. 쪽을 잘 활용해요. 그래서 왜 그 일타 강사 있는 것처럼 또 네. 일타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일타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잘 해설 강의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보는 편이죠. 그래서 오. 지장경 이제 그런 강의도 제가 들었었고 금강경 이제 또 해주시는 외국 스님 강의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석주 법무님도. 네, 저도 금강경 공부를 이제 저는 사실 아버지께서도 신실한 불자셔가지고 네네.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금강경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더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근데 왜냐면 사원법부가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어려운 구절들이 되게 많거든요. 애매모호하고. 맞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참여하면서
금강경에 나온 곳을 직접 가 보면서 봤을 때 그 환희심이 엄청 났고요. 그 상황들, 당시 그 경전에 나오는 그 상황대로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려보니까 네, 정말 환희롭더라고요. 한이롭다. 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욕심이 난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이렇게 경전에 관심들이 게 많으시고 나름 다 공부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경전 공부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는지 궁금합니다. 사원법부님. 저는 이제 예전에 대불련에서 이제 막 좀 사찰 해설 탐방하는 그런 네네네.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제일 어려웠던 거 한 가지를 꼽자면 네. 이 경전들이 네. 약간 교과서가 아니에요, 사실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개념 정리 이러고 땡땡 이러고 이게 무슨 뜻이다, 뭐 예시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 아니라 네. 사실 문학 작품에 더 가까운 책들이란 말이죠. 이 경전들이 그 그렇겠죠. 이야기로 돼 있다든가 온갖 비유와 은유적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든가. 네. 근데 그런 거는 텍스트를 읽는다고 해서 해석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욕계, 색계, 그리고 무색계라고 하는 이 3개 육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네. 욕계는 알겠어. 아, 색계도 어느 정도 알겠어. 근데 이 무색계의 단계가 또 여러 단계가 있는데 어떨 때는 뭐 어떤 집착을 끊어낸 사람, 어떤 집착을 끊어낸 사람, 어떤 집착을 끊어낸 사람이 층층별로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늘에. 네. 네. 도대체 그럼 이거 뭘 뜻하는 걸까? 공부를 해봤더니 이거는 실존하는 어느 세계를 그린 게 아니라 네. 수행의 단계를 표현한 것이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수행했으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수행 과정은 이런 거. 거기까지 했어? 그럼 넌 뭐 요가 하듯이. 그 다음 수행 단계는 이거야. 이거까지 가볼래를 약간 교과서처럼 안내해 주는 거다. 그럼 제가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전 공부를 하면서 경전만 가지고 공부가 안 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점이었던 것 그 같습니다.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깨달음 아닐까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해 가면서 내 자신이 수행하면서 깨닫고. 맞아요. 그렇죠?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어요, 석주법부님? 네,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네. 되게 어려운 구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하면서도 좀 어려웠던 부분은 금강경 제10 장엄 정토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정말 이런 많아요. 부분이 많아요.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수행을 했지만 수행했다고 네. 하지 말아야지 진정한 맞습니다.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뭐 84,000세기 뭐 보시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뭐 좋은 것인가? 보시라고 말하면 보시가 아니다. 그럼요. 끝이 없다는 거죠.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어려워요. 네. 수행을 했는데 그걸 수행했다고 말하면 수행이 아닌 게 되니까 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야 진정한 수행이다. 이 구조거든요. 그죠? 이거랑 되게 비슷한 거잖아요. 맞아. 네. 현타 왔었어요. 근데 저는 네. 좀 보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조금 더 의미 있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우리 청년불자님들 이렇게 경전 공부한 얘기 들으니까 제가 다 뿌듯하네요. 이렇게 좀 이런 걸로 우리가 또 토론도 하고, 그렇죠? 우리 맨날 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우리 늘 이런 경전에 대해서 우리 토론이야죠. 파는 사람들이지. 그럼요. 그렇죠. 술 제일 좋아하는 우리 민서분들. 자, 경전 공부 뭐가 어려웠습니까? 전 아까 규리보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아까 규리보험님이 해설서가 있다고 해설서가 있어도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제가 관세음보살 보온품을 딱 해설서를 가지고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폈을 때 당황했습니다. 당황을 했다. 네, 수많은 한문으로 적힌 단어들과 알 수 없는 말들과 하지만 저는 문화재에 대한 관심, 생화에 대한 관심으로 끝까지 공부를 했지만 대단하네요. 사실 한문이 주는 중압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도 느끼는 한문 저 잘 못 읽거든요. 무슨 뜻인지 당체 모르겠어 정말. 여쭤보지 않는 한은 그 뜻을 알 수도 없고. 저희는 또 한문 세대가 네. 또 아니라서요. 어. 한문 세대시잖아요, 그렇죠? 저요? 나 영어인데. 나 잉글리시 해야 되냐? 좋습니다. 자,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이거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청년들의 이제 불교에 대한 관심도도 아주 높은데요. 종교를 떠나서 학문으로서 우리 경전 공부 모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법부님. 네, 저는 일반적인 청년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네, 저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건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 네, 공부를 하러 갈 시간이 없고요. 아니 저기 미디어로 통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다 하더라도요. 아니 그 미디어로 찾는다 하더라도요. 예. 약간 그 찾는 것조차 아까워해요. 그냥 귀찮아합니다. 귀찮아한다. 네, 나를 누군가가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사람이 귀찮합니다. 아, 그래요? 네, 본인이 귀찮은 건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 소모하는 게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많고요. 네. 그것이 이제 불자 청년이다 하더라도 다가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원법원님은 경전 공부 이게 모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종교랑 별개로 저는 항상 생각해오는 게 불교는 하나의 철학이다. 하나의 가르침의 총집이다. 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신앙심과는 별개로 얼마든지 이 경전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도 MC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수행이 되고 또 깨달음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경전 공부를 하지만 사실 이게 또 경전을 읽어보면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과서가 아니라 다 수행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도덕과 같은 거 아닐까요? 맞아요. 살면서의 지켜야 할 걸, 당연히 맞아요. 해야 될 것. 그러니까 인간 본성은 어떻고 그리고 너는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라고 하다 보면 이걸 자기도 모르게 실천을 해야지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밑줄 치고 별표 친다고 그게 자기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공부가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평범한 경전 모임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교식 수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민서법원님. 네. 공부로 가능할까요? 경전? 네, 저도 사원법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네. 우선 불교는 종교이기도 하면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시간에 배울 만큼 그렇죠. 아주 철학적인 메시지를 가득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이 얘기였어. 네. 그리고 이게 또 지금 현대 청년들한테 또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철학 공부를 하면서 뭐 자비라든지 연기법 같은 자타부리 또는 뭐 자리이타 같은 사상을 배우면 또 이렇게 사원법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불교적인 수행도 하게 되고 네. 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불자가 아니어도 학문으로서 경전을 공부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요. 반대로 경전을 공부하지 않아도 불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석주 후보님?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경전 공부는 하나의 수행의 방편이 될 뿐이지 이를 행하지 않더라도 불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불자의 기본이라면 삼보에 귀하고 네. 부처님의 법을 전할 수 있다면 저는 불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민서법원님 간단하게. 다들 똑같은 말을 하실 것 같은데 네네네. 사실 삼보에 기이하면 불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불법 유턴 7회에서 강호 스님이 나오셔서 또 한 번 더 거듭 강조해 주셨듯이 강우 스님. 네. 우리 민서 스님이 가장 친한 강우 스님. 그렇죠. 전화번호도 갖고 있는 강우 스님. 그렇죠. 하지만 전화는 한 번도 안 드렸죠. 강호 스님 사랑합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네, 강호 스님이 나와서 한 번 더 거듭 강조해 주셨듯이 네. 사실 불자라고 하면 그냥 삼기만 한다면 네. 불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원법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네 거기다가 이제 계율을 지켜라까지 덧붙이셨습니까? 계율을 네. 시켜라. 자, 우리 규리법원입니다. 저는 당연히 경전을 공부하지 않아도 이제 삼복계 귀의를 하면은 불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저도 하고 있어요. 네네. 다만 가능하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경전 공부를 같이 곁들여주면 저는 나쁘진 않을 거다.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불자를 삼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또 그런 수행 체험을 하면서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가고자 할 때 어느 정도 그런 경전에 대한 이해가 밑받침된다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들면은 이제 의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의사가 됐는데 환자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문제죠. 그러니까 지식만 가득하고 수행과 체험과 지혜가 없다면은 우리는 그 의사를 찾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자격증은 없는데 네. 사람을 치료한 경험이 많아갖고 네. 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찾아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의사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네. 우리가 찾는 명의는 어떤 사람이냐? 지식도 있고 그만큼의 케이스, 그죠? 임상을 많이 거친 의사 선생님들을 가장 우리가 그래도 좋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보는 것처럼 네. 불자도 당연히 불법 이렇게 삼복계 귀의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불자라고 할 수 있고 부처님의 법을 따르면은 되지만
가장 궁극적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경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전을 공부하지 않아도 불교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는데, 우리 사원부부님. 아까 우리가 방금 얘기한 거는 경전을 공부하지 않아도 불자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전반적으로 불자의 자격으로서는 문제가 없다. 네. 그럼 불교를 온전히 이해할 이해할 수 수 있을까? 있을까? 이거는 전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내문도 없고 네. 현판 하나 없고 그리고 나무 위키도 없고 지도도 없는 상태에서 문화재 하나를 관람한다고 쳐요. 예를 들어 갑자기 뿅 했는데 앞에 앙코르와트가 있어. 이쁘죠? 이쁘긴 이쁘지. 이쁘긴 이쁜데 저게 뭐고 누가 만들었고 왜 아름답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식이 하나도 없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거를 오래 기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런 면에서 물론 계율도 알고 그리고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불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왜 계율을 지키고 그 분들에게 우리가 왜 귀의해야 되는지까지도 경전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면 내가 수행하는데 더 수월하고 심신이 날 뿐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현대사회는 어른이 없다. 아,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전이 이 삶의 이 멘토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지장경을 계속 꾸준히 읽고 있어요. 네. 금강경도 읽고 있지만 이제 금강경은 이틀에 한 번 읽고 지장경은 거의 매일 읽고 있는데 네. 사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조금 리마인드를 항상 리프레시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장경을 보다 보면 항상 그 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업에 대한 이야기. 그걸 읽으면서 구업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행동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좀 조심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또 부처님의 뜻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이 말씀을 또 오늘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금강경 읽으면 수행했다고 수행한 티 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먹게 되는, 보시했다고 자랑하지 말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를 했다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보시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하지, 나 보시했으니까 칭찬받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는 안 하려고 굉장히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석주부부님은요? 네, 저는 규리버브님과는 반대로 네. 저는 경전은 멘토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될 수가 없다. 네, 멘토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사실 많은 친구들과 만나면서 얘기를 했을 때 불교가 가장 어려운 점이 뭐야? 첫 번째, 한문이다. 한문. 두 번째, 너무 어렵다. 이해하기 뜻이 어렵다. 어렵다. 특히나 경전 같은 부분은 사실 반야심경도 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칠정례 같은 경우도 왜 내가 7번 절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남들이 해서 그냥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어렵게 전하고 그런 것이 이제 청년들에게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와닿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다하는 스님들이야말로 뭔가 좀 우리들의 진정한 멘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좀 다른 시점으로 봤네요. 네. 저기 사원부부님은요? 저도 사실 경전 자체가 멘토가 될 수는 없다고 없다. 생각을 합니다. 석주부부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데, 네네네. 왜냐하면 아까 이제 규리부부님이 되게 조화롭게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행과 실천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론적인 공부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론적인 공부만 하게 되면 네. 경전 자체만 멘토로 삼게 되면 저는 그것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 고사가 하나 있는데 이제 명마를 되게 잘 보는 명마 감별사가 있었어요, 옛날에. 오, 예.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물려주기 위해 아들에게, 아주 어린 아들한테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게 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자, 명마의 특징은 이런 거야. 다리는 이렇게 딱 굽어야 되고 발굽은 이렇게 딱 나와야 되고 귀는 이렇게 딱 나오고 눈은 이렇게 생겨야 명마야. 그래서 몇 년을 가르친 다음에 네. 너가 나가서 명마를 찾아와봐 했더니 그 아들이 두꺼비를 가져온 거예요. 두꺼비를. 너 이거 왜 가져왔어? 했더니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얘가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을 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체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전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이런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멘토로 삼는 사람은 누구냐? 완벽한 경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하고 욕망도 품어봤다가 실패도 하고 업도 좀 쌓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한 사람을 우리는 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멘토로 삼는다. 그랬다고 생각했을 때 경전 자체보다는 경전을 읽고
실생활에서 부딪히면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본 사람을 멘토로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본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요? 네. 자기 자랑. PR. 저는 두 꼽을 데려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막내, 우리 민서법님도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규리법님 의견처럼 경전은 멘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오, 했는데요. 있다. 예, 네, 예. 근데 방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 바뀌었어. 아니 이게 사실 제가 왜 경전이 멘토였나 생각을 해보니까 네. 사실 제가 그나마 불교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전이 제 멘토가 될수 될 수 있겠다. 있었던 것 같고요. 어. 사실 네 아무런 불교적 경험이 없는 없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사실 많이 어렵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보호님들 말씀처럼. 어. 그래서 저도 네 저에게만 멘토가 되는 걸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내가 볼 때는 민서 부부님. 네. 민서 부부님은 사원 부부님의 이제 사원 부부님 멘토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 말 한마디에 지금 혹했거든. 지금 다들. 아니 사원 부부님 말씀하신 게 저도 솔직히 있으면서 맞는데? 저 말이 맞는데? 이렇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서 부부님도 그래서 약간 바뀌신 거잖아요. 네. 아니 이게 사례를 들어서 너무 네.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네네. 네, 생각이 동요하네요. 두꺼비 이야기고 다음에 한번 또 써주세요. 저는 근데 전 좀 궁금한 게 저는 그래서 네. 그럼 규리버부님이 네. 이제 우리 민서버부 얘기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셨는데 갸우뚱했어요? 네. 낙할 수 없다. 왜? 저는 일단 제가 경험한 것은 말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는 지장경을 그래도 한 400동 넘게 해봤고 이걸 통해서 좀 생활의 변화를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님 말씀을 못 듣고 법문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뭔가 이 지장경이라든가 금강경을 같이 함으로써 그래서 내가 불자로서의 뭔가 이 가치를 지키고 있다라는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어렵다라고 하는 건 저는 좀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핑계다. 아이고야. 왜 핑계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물론 그러니까 뭐 규리 버부가 뭐 공부를 잘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 네. 한글로 된 것들을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있고 심지어 아리랑 TV나 이런 데 보면은 만화 지장경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오, 좋아. 그런 거 좋아. 네, 그러면은 저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역사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만화 역사 만화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것처럼 좀 쉽게 시작을 했던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불교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예요. 지장경을 저는 불자가 되기 전부터 읽었어요. 이야, 대박. 네, 만화 지장경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어려우니까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만화 지장경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한글 지장경 넘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궁금해서 한문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지장경에 대한 해설도 너무 시대가 좋아져서 무료 강의가 스님들께서 해주시는 게 정말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직접 이제 정말 그래도 불자라고 하면 네. 그래도 일독식을 100일은 채워보고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무조건 경제의 뜻은 몰라도 무조건 외웠군요. 저는 일단 그냥 외우고. 네, 그냥 스님께서 한번 해봐라. 이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 순간이 오고 가피도 입을 솔직히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피가 조금 탐이 났어요. 불자 되기 전에 네, 공부 자체라기보다는 너무 솔직하십니다. 저는 왜냐면 보험 들어놔야지. 불자 이전이니까 그때는 근데 읽다 보니까 처음에 한 10도까지는 내가 속은 거 아닌가?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지? 규리버부님 너무 솔직해서. 네. 진짜 한 10도까지는 그 전에 되게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조금 많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좀 체험해서 이게 중심을 잡아주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네.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얘기도 이제 일리는 있고 이제 그런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멘토라는 건 결국은 삶의 중심이라든가 뭔가 가이드를 줄 수 있을 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그 경전의 말씀들이 만약 나를 잡아준다면 충분히 저는 경전이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뜨거운 토론.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불자님들과 청년들이 경전을 쉽게 접할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 석주 부부님. 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군종병 복무 당시 네. 저는 우리말 반야심경과 우리말 천수경을 보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장병들과 신도분들이 사용을 했고요. 그들 대다수의 반응은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네.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다. 사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뭐 천수경에 보면은 참회진언과 그 밑에 시박참회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말로 하니 그 나의 죄업들이 조금 더 나한테 더 와닿아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더 와닿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고요. 네. 뭐 이런 것처럼 뭔가 바로 잡기 위한 참회를 통해서 뭔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글로 된 우리말로 된 경전을 통해서 접하게 하는 게 저는 좋은 저는 방법인 그거에 것 대한 같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규리버부님이 모시는 네. 친한 그 스님께서 한글로 된 걸 경전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 스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리버부님? 아니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좋았고 그래서 네. 저는 제가 그 백독 하고 나서 그게 너무 좋았어서 네. 지장경을 한 100권을 사서 동방에 기부를 했었어요. 한글 지장경으로. 그 와. 요거는 조그만한 네, 거 미니 말씀하신 포켓북. 거죠? 네, 그게 딱 사이즈도 좋거든요. 김현준 저. 네, 맞아. 그거 되게 좋아요. 그 네. 미니 사이즈로 들고 다니시면은 넣기도 편하고 그 뒤에 언제 읽었는지 체크도 하게 돼 있어요. 이 앞에 갔어야 되는데 네. 떨어져가지고. 아닙니다.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봇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또 좋은 거를 사주면은 본인들께서 그냥 이거 좋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그거를 동방이라든가 혹은 이제 본인 친구들이나 절 다니시는 사찰에 법보시 해주시면 또 그 좋은 한글 해석본들이 점점 퍼져 나가겠죠. 네. 사람들의 고민은 다 비슷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저 민서버부님, 자 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참 쉽게 전화해야 저는 되는데. 당연히 네, 경전에 한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그쵸? 똑같네요, 하고요. 한글화. 그렇죠. 사실 요즘 청년 세대들 한문하고 한자를 정말 어려워합니다. 정말 몰라요. 네, 맞아요. 네. 정말 네. 몰라요. 사실 이런 점에서 한문으로 작성된 그런 불교 경전들은 네. 약간 청년 불자들에게 약간 경전의 접근성도 낮추고 네. 불교의 청년 인구 포교에도 어느 정도 걸림돌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문제점을 종단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경전의 한글화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아직까지는 불교 경전이 대부분 한문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한문으로 쓰인 불교 경전과 그 다음에 한문을 어려워하는 청년 불자 네. 두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의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계속 말씀드리고 방송에서 또 말씀드리고 해야 조금씩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리가 담긴 경전이 현대의 언어로 번역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요. 마침내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 불자들의 생각을 담은 블랙박스, 오늘의 주제는 팔만대장경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버블님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경전을 한 구절씩 소개를 해주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민서 버블님부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관세음보살 보문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구절은 아니고 그 관음 30일 응징도에 나와 있는 그 장면들이 경전에 그대로 적혀져 있는 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약간 벼랑 끝에서 떨어져도 관세음보살님만 믿으면 네. 바로 구해주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쉽고 좋은데요. 네, 그게 실제로 그림으로도 나와 있고 네. 경전에도 적혀져 있으니까 좋습니다. 굉장히 재밌었던 것 자, 같습니다. 우리 석주 버블님은요? 네, 저는 금강경에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해서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여래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구절인데요. 네. 참 근데 어려운 구절이긴 좋은 것 같은데요. 본인이 준비한 건 맞죠? 네. 네. 제가 준비했는데 이게 좋습니다. 사실 이게 뭔가 그 복덕이 되게 많은 좋겠다 네.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그 저에게 금강경 강의를 가르쳐 주실 스님을 급하게 모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사원 부모님은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적혀 있었던 글귀가 있었어요. 오, 뭐예요? 이게 문수동자개라고 하는 글귀인데 네.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여기까지밖에 안 적혀 있었어요. 그걸 20살 돼서 어느 사찰에 우연히 방문했는데 나머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진짜 막 짜릿한 거예요. 인연이다. 이게 하나 더 있었어. 그리고 뒤에가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거기까지. 이 문수동자의 그 어떤 설화를 보면은 그 피부병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세조 예, 화장에 예. 가면. 저도 약간 그때 저기 뭐 설화를 공부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그 경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비슷합니다. 비슷한 것 문수동자 같아요. 나오는. 네. 정사에 어쨌든 좋은 말 또 할머니 댁에서 직접 이거를 네네네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규리 법부님은요? 네, 저는 항상 짧지만 굉장히 울림이 있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네. 향산 종이에서는 향내가 난다. 너무 네, 좋아. 법부 비유경 1권. 네, 향산 종에서는 향내가 난다. 향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모두 우리 향나는 사람이 됩시다. 좋습니다. 자, 이 향을 우리 BTN에서 출발해서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이 향을 전달합시다. 네, 너무 의욕에 찼죠? 좋습니다. 자,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에서 만나는 이 시대 청년 불자들의 목소리 불법 유턴.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정말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